선암사 불교인문대학 학생 여러분, 전국에 시청하고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붓다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스타트 장자가 자기가 있는 사회성으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도량을 물색하는 중에 최고 좋은 곳을 골랐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고살라국의 왕자인 제타, 한문경제는 기타라고 하는데 제타 왕자의 소유인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태자한테 찾아갔어요. 수다타 장사가, 태자님, 부디 그 동산을 저에게 파십시오. 값은 원하는 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제타 왕자는 이미 가질 만큼 다 가져 있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타가 왕자가 가진 동산은 가끔 사성사용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유언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다타 장사가 팔라고 하니까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졸라대니까 돈이 많은가 봅니다. 동산을 황금으로 듣기만 한다면 모를까. 네가 가진 황금으로 그 땅을 다 깔면 모를까. 이건 농담삼아 한 건데, 그걸 딱 가로채가지고 그 말을, 그러면 거래가 성사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무슨 반응이 오는지 그냥 듣지도 않고 바로 갔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나죠. 동산을 황금으로 다 덮으면 되겠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거래가 성사된 걸로 자기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타 왕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가, 사실 이 두 개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신분이 왕자고 이 수다타 장자 나라에서 알아주는 재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까지 비화되면서 원로들이 법정에 바세나디 왕의 원로들까지 번지면서 이제 어제가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태자가 말하기를, 법정에서 이제 태자가 말하기를, 난 당신에게 동산을 팔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돼서 황금을 다 깔면 판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가. 그러니까 수다타 장사가 분명히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거든. 근데 사실 실제 법정 같으면 정언이라든지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정처럼 그렇게 정인 신청을 하거나 증거를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노블리스 오블레주라고, 왕자가 한 말은 보통 사람이 한 말보다 다르다. 농담삼아 한 말이라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왕족이라니 원로에서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왕자라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해를 소지가 있으니까. 왜? 보통 사람이면은 그런 거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왕자기 때문에 그걸 수다타 장자가 이해한 대로 그 거래가 성사된 걸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기타 장자는 큰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진역적이 돼가지고 수다타 장자가 자기 집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서 황금을 계속 한 술에 가득 갖가지고, 옛날에 황금이 동전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코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까는 거라. 제타가 가진 동산에다가 깔고 하루 종일 깔아도, 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계속 깔고 있으니까 그게 소문이 나요, 또. 야, 돈이 황금이 얼마나 많길래 그 넓은 땅으로 황금을 다 덮는다니 구경도 오고, 그 소문이 나니까 제타 왕자도 한번 와보는 거야. 진짜로 황금을 깔고 있네.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그 황금을 다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 까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자를 위해
제가 정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들으니까 이 장사꾼이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할 텐데, 장사꾼이 하는 거는 모든 것이 투자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타 왕자도 궁금해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기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타 왕자여, 저는 이익을 쫓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부처님을 만나 어느 거래보다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미천은 앞으로 얻을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사가 건립되면 매일같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타 왕자가 납득을 하고, 아이고 장하십니다. 수사타 장자요, 이제 내가 당신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땅은 다 샀으니까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냥 돈 안 받고 내 땅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앞에 정사가 절을 짓고 그 앞에 일중문 같은데 그 위에 명패를 짓기를 제타 왕자의 내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기원 정사가 됐습니다. 오늘 가보면 정문에 다 제타바나 람마라고 딱 써있어요. 또 후문도 있고 이랬대요. 그리고 오늘 설명해야 될 것을 사방성가. 성가는 부처님의 성가는 스님이 4분 이상 살아야 성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방성가라 이 말은 현전성가하고 이제 같이 그 이해를 해야 돼요. 현전성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스님들, 현재에 있는 절하고 스님들. 이게 이제 서남사 같으면 오늘 지금 현재에 있는 스님들 이 절 건물 현전성가죠. 사방성가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여기 살 스님이 있겠죠. 한국의 모든 전통성가는 절들은 영원히 미래까지 물려갈 공동재산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방성가라는 거라, 스님들이 뭐 우리 당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영원히 미래에 100년 후에 스님들이 와도 서남산 그대로 있어야 돼. 그게 영원한 공유재산이라. 그 말이 그게 사방성가라. 제타 왕자께서 보시한 성의 수자타가 세운 이 정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방성가에 보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양을 잘 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기수급 고도원이 됐는데,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좋아가셔가지고 여기 20만 이상 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고살라국의 왕인 파세나리 왕 말리카 이 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말리카 부인이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파세나리 왕이 젊었을 때 사양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는 왕자들이 최고의 취미생활이 왕자였어요. 우리도 조선시대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 정조대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심심하면 사슴 사냥, 코끼리 사냥 나가죠. 사냥 나갈 때 막 군사들이 끌고 쫙 말 타고 나가잖아요. 그 위험이 깃발도 들고 막 왕 나가면 중간에 점심 도시락 챙기는 궁녀들 다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냥 아마 연대병력은 출동해야 돼. 그리고 또 왕이 나가면 주변에 지켜야 되겠지. 그냥 그 사이에 암살자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군대가 동원되는 대대적인, 그게 이제 왕이 사냥 나간다면 반군사 훈련이야. 군사 작전이야.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것처럼 그게 취미생활이라, 왕들이 고급 취미생활이라. 그리고 큰 넓은 뭐 산 하나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산에 있어야 그 안에 뭐 멧돼지도 있을 거고 사슴도 있고 사냥할 물건이 있겠지. 그거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취미예요. 왕이라든지 대귀족이나. 근데 이제 취미생활로 사냥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멀리 달아와가지고 날도 저물 이래가지고 갑자기 일행대가 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일행도 뚝 떨어져 허덕허덕 대면서 자기 혼자만 떨어졌어. 왕이. 가지고 이제 목도 마르고 헤매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샘물이 하나 있어. 가지고 물을 떠먹으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그 버드나무가 있네. 이야기가 톡 그래 나와. 버드나무가 싹 있는데 예쁜 처자가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고 나왔네. 그거 이제 바가지에 물을 딱 들이면서 귀인이시여 허겁지겁 드시지 마시고 이게 물을 드세요 하는데 그 위에 버들잎을 탁 띄워놨거든. 왜 버들잎을 띄워놨습니까? 처자요.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고 그럴 때 허겁지겁 물을 마시면 물 냉수에도 취하는 법이 있으니까 후 벌어가면서 마시라고. 그래서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그러거든. 그 기특하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바세나데 왕이. 그게 이제 처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리카라고 하거든. 말리카. 그래서 말리카를 다 외워놨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비로 간택을 하게 돼요. 말리카 부인이 처음부터 쫙 부처님 이야기를 하거든. 마마, 우리 있는 왕국에 최근에 부처님 한 분이 오셨는데 꼭 가서 한번 친견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몇 분 이야기했겠죠. 듣는데 이제 그 말을 들은 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래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김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일반 신도보다 왕이 왔으니까 해줄 말이 더 있겠지. 왕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21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걔네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를 귀를 기우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받으십시오. 이렇게 쫙 이야기하죠.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에 있는 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을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장 법문을 쫙 하니까 이 바세나데 왕이 감복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자주 초청해요. 자, 설법하는 방식이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지. 일반 사람은 자기 안에 분노와 탐욕이 있어도 자기 집안이나 가족한테만 미치는데 왕은 자기 다스리지 못한 분노와 탐욕이 그 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권력자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피해가 막중하잖아요. 징기스칸이 한 번은 저 중앙아시아 지나가지고 메르버라는 그 오늘날 이란에 니샤푸르가 있는데 니샤푸르 가기 전에 메르버라는 도시가 있어요. 메르버에 미리 침략하려고 징기스칸이 사진을 여러 번 보내. 근데 메르버라는 그 도시에 간이 큰지 사진들을 다 죽여서 머리를 땡깡땡깡 잘라가 보내거든. 그러면 징기스칸은 원칙이 그 나라 황복하면은 살려주고 그 나라가 굴복하지 않으면 초토화시켜. 초토화라는 말은 그 나라를 흔적 없이 말로 짓밟아가지고 흔적이 없게 만들어. 나무도 다 뿌리 뽑아버려. 나무도 믿어집니까? 나무를 말을 매가지고 나무 뿌리까지 뽑는다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죽여가지고 그 구덩이에 파가지고 묶어놔 다 태워버려. 그리고 징기스칸 왕이 징기스칸 군대가 지나간 것은 벌판밖에 없어요. 그 도시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게 돼.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이라, 징기스칸은. 메르버라가. 근데 징기스칸은 또 인물을 알아봐. 항상 전쟁에 가도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를 데리고 다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요나라 출신의 인재가 야율초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율초제.
데리고 다니면서 전략 자문을 구하고 또 신선도를 해서 도사가 됐다는 장춘진인을 여기서 장춘진인이라고 구척이라고 여러분들 삼국지 안 보지? 아, 삼국지가 아니고 무협지. 뭐 여자분들은 무협지 안 좋아하니까. 무협지 보면은 구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척이라고 나와요. 구척인데 그 사람이 호가 장춘진인이라 긴작자, 보험진자, 장춘진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녀. 이 사람을 2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녀. 데리고 다니면서 뭘 자문하는가 하면은 여기처럼 이제 왕한테 부처님 왕에게 저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춘진이 이 말씀을 해. 정심과욕하고 경천예인하십시오. 마음을 맑히시고 욕심을 적게 하십시오.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정신과욕하시며 경천예인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몽고라든지 통기스 계통 저쪽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해요. 하늘 탱글이라고 그래가지고 탱글이 천신을 숭배해요. 아무리 천하를 지배한 징기스칸이라도 징기스칸 너 위에 칸이란 말이 있어요. 황제 위에 더 높은 하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이렇게 주는 거야. 일종의 경고래. 네가 인간 세상에는 왕이라든지 칸이라고 하지만은 더 높은 우주에는 더 높은 질서가 있다는 걸 한번 인식시켜 주는 거라.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겸손의 소리죠. 예. 근데 징기스칸이 50 되면 은퇴해요. 은퇴. 들어가지고 텐트에, 이제 징기스칸, 텐트에 앉아. 그때 손자가 되는 구빌라이가 항상 손잡고, 구빌라이하고 이제 산책을 나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할아버님, 이렇게 얘기했죠. 칸이 이제 뭐, 너는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니? 그러니까, 아이고, 징기스칸 당신이죠. 그러니까, 말로 마라. 이제 나는 은퇴한 할아버지에 불과하다. 나는 소원이 뭐니? 그러니까, 나는 칸처럼 대제국을 세워서 다스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늙어봐야 정신이 차리겠지. 내가 세상 단위 다 칭찬하는 부러워하는 전 세계를 정복했어도 내가 누울 자리는 한 1m도 안 되는 내 시체가 들어갈 그 관짝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알아듣겠어요? 구빌라가 알아듣겠어? 구빌라 못 알아듣겠지. 예. 그리고 내한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돌아가서 편안히 안길 때는 내 본처에 품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처를, 물론 결혼한 사람이 많은 전략 결혼했겠지만 본처를 항상 잊지 않아. 본처. 모든 영광을 본처한테 돌리고 본처가 또 똑똑해가지고 그걸 잘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런 인복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징기스칸은 이렇게 몽골 민족의 아직까지 추앙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파시나데 왕이 몸집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뚱뚱해요. 그 어느 날 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니까 부처님이 딱 해가지고 자기 몸을 못 이기니까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덜퍼덕 주저앉아. 삼배도 못 때리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많이 먹어서 뚱뚱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